네, 오늘 세 번째 강의 기재부는 왜 그럴까 이어서 이 국회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의 뭐랄까요, 지탄의 대상이죠. 근데 저는 좀 이제 저도 처음에 막 이 예산 나라 살림 관심 많을 때는 분노와 막 이제 이런 게 컸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되 용서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조금씩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용서를 하지 않고 이제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까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분노만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만 하는 거고 그분들의 탓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좀 참여도 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1%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 법칙. 뭐 미국의 총기협회 1%가 미국 정치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일본의 1% 기독교인들이 일본을 그나마 지켜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소수지만 마치 2%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역할이 있습니다.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역할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국회에 일단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뽑기만 하지. 그나마 좋아진 건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최근 한 10년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궐선거 하는데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높아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누가 되든 간에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막 강제로 시키지 않는데도 80, 90 막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높아지고 있고, 일단 그게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본다면 국회는 왜 그럴까?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 있다. 특히 국회가 그거에 지배당하고 있다. 또 뭐냐면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 왜 그럴까? 아까 우리나라 지금 예산만 550조를 넘어서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800, 900조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것 같고,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 몇 가지 갖고 싸우는 거죠. 막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저는 얼마나 예산을 수정할까? 우선 예를 들어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550조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예산, 새로 편성된 새로운 사업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매년 예산을 발표되면 막 언론이나 이런 데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놀랍게도 1% 남짓이에요. 어떤 때는 0.4일 때도 있고 많을 땐 1.7 왔다 갔다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가 좀 많이 변하고요. 정권이 계속 재임 중에는 낮아져요. 이거는 어느 정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99% 사업이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하던 걸 계속 하는데도 또 아까 기재부는 또 바빠서 그걸 다 또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부서가 하던 걸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의 모 분야가 있어요. 국회에 가면 등지고 오른쪽 8번째 건물이 모 회관이 있는데 그곳에 산출물이 있습니다. 누에꼬치가 있는데 1년에 2톤 생산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것에 관한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물론 누에꼬치 중요하죠. 근데 이제 기술은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석탄 지금 25년째 석탄 산업 이렇게 관련해서 계속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서 1년에 1조씩 지금 30년 가깝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못 봤구나 하면 그 1%의 힘입니다. 그 1%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1%커녕 0.01%여도 가만히 안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관심이 없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이 만약에 투표하고 물어보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물어보면 다 없어야겠네 라고 하지만 바쁘고 관심 없고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재부가 그래서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국회는 예산을 얼마나 깎을까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막 소란스럽게 막 국회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실제로 삭감하는 것은 0.23%밖에 안 됩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진실을 밝혀주고 막 팩트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기 서류상으로는 1% 정도 수정을 삭감을 하는데 그 1%의 대부분이 기재부가 깎아줄 걸 미리 예상해서 저희 부풀려 놓은 예산들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거의 그 분노의 폭탄을 투척하실까봐 제가 그 정도 손바닥에 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변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산 쪽은 너무 많이 안 변해서 문제죠. 그래서 그거에 그렇다면 이제 뭐 그걸 이제 어려운 얘기로 뭐 점증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인 점증주의죠. 저거에 변화되지 않는. 왜 뭐 지난번 시간에 어떤 분이 제로베이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제로베이스는커녕 거의 점증주의 계속 가는 거예요. 지방의회로 가면 더 심하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선거구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예를 들면 지역구보다는 비례 의원들이 조금 더 전체를 보겠죠. 전문성도 좀 있을 거고. 근데 뭐 그런 문제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선거구 제도의 변화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시민들이 좀 참여를 해야 돼요. 저는 1%만 참여를 해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회 방송 시청률이 2%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 방송 시청률은 국회 방송 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저는 좀 보는 사람이죠. 이렇게 일 때문에 저의 일이니까 보는데 뭐 0.008%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숫자를 따져보니까 국회 직원 숫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국회직원도 바쁘니까 딴 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같이 아주 특수한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래도 국회 방송을 보고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방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일삼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소수라도 존재했을 때 나라가 많이 바뀌더라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산을 볼 때는 제가 뭐 결산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쓴 돈인데 왜 신경을 써? 변한 게 없기 때문에 99% 사업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산을 봐야 합니다. 결산 때 다 나타나잖아요. 저 사업해가지고 뭐 잘 됐더라 못 됐더라가 그래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보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닐 때 항상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결산 봐라. 하다못해 예산 공무원들도 안 봐요. 새로 편성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은 바쁜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사소한 것을 넘어서서 크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꼭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못하는 거다. 그 측면도 크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나빠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못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왜 저렇게 이익에 집착해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에 집착해야죠. 문제는 그 이익이 얼마만큼 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냐는 거죠. 온 국민한테 혜택이 가는 건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죠. 근데 극소수한테 혜택이 가는 거냐, 그래도 조금 국민 중에 5% 10%라도 혜택이 가는 거냐, 0.01% 혜택이 가는 거냐, 그 차이는 저는 언론도 봐야 되고 이 시민들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여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도 좀 바쁘다 보니까 정쟁 기사만, 국회 주재하는 기자들의 대부분이 정치부 기자들이에요. 정책을 하는 기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정책을 토론해봤자 보도도 되지 않는데 막말이라도 좀 한마디 하고 막 정쟁이 되고 이러면 보도가 되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사람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갑니다. 물론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회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기재부도 변하지 않는데 국회도 그런 면에서 보면 변하지 않는 거죠. 참고로 이 국회의원들의 포지션, 이 어떤 사람이 제일 예산을 많이 가져가느냐 했을 때 보면 간사 의원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따왔잖아요. 일단 첫 번째, 그게 따온 게 아닙니다. 또 이 나름대로 다 또 이걸 마사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돌아가면서 가는 식으로, 특히 특별 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주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거를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 분류해놨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느 특정 지역에 가진 않았더라. 그럼 결국은 약간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쇼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쇼라고 생각을 하면 그나마 수준 높은 정치인인데, 진짜 자기가 진심으로 많이 따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쇼도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그게 이제 함몰되게 계신 분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따온 예산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70%가 관청 예산이에요.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나 공공의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 주민의 삶에 별로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그런 진실들을 좀 깨닫고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언론 기사 보실 때도 물론 저희 업이니까 보지만 한 번씩 왜 그럴까? 좀 긴 기사를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항상 신문이 오거든요.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 한 30년 된 습관입니다. 그럼 신문에 이렇게 좀 지면을 일부러 보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를 보다 보면 뭔가 본 것 같은데 늦게 못 지나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책을 봐야 하는 것처럼 신문도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래서 좀 긴 뉴스. 짧은 뉴스는 쫙쫙 그냥 1분, 2분짜리 뉴스들은 1시간 뉴스 해봐야 신문지 한 2-3페이지도 안 됩니다. 정보야. 좀 길게 하는 어떤 프로들,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이 공부가 되죠. 아무튼 국회는 왜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못하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참여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강제할 수 있다. 문자 100개만 가도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그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는 하자, 용서는 하지 말자.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이제 광역 정도는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진 않아요. 보니까 타이트하던데, 기초자치단체 같은 내려가면 특히 자치구 쪽으로 가보면 거의 매년 집행률이 한 7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국회나 지방의회가 뭐 사전 예산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는데, 혹시 좀 국회가 예산 심의나 편성에 있어서 하는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묘책들 없을까요, 혹시? 중앙은 그렇게 얘기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은 그래도 계속 통제를 하고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해서 잉여금이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치단체는 거의 27, 8%가 돼요. 심한 데는 50%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잉여금이. 예산의 반을 안 쓰고 넘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회 심의 기능 당연히 강화돼야 되는 건 뭐 필수적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 중심의 행정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성과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사고만 안 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조금 옛날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한 25% 이상이 잉여금이 남아있고, 그 19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45조 정도가 기금을 포함해서 여유 재원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뭐 기준이 좀 다양한데 250조, 국민연금 빼고도 250조가 여유 재원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1000조를 안 쓰고 있다고 하잖아요. 원통 안 한. 이렇게 이 나라가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뭐랄까 적극적인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좀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깨는 건 역시나 시민의 참여 정치 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거나 못하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이어서 기재부는 왜 그럴까? 이제 국회는 왜 그럴까? 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재정 건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